익명의 사연입니다. 어렸을 때 본 괴생물체. 이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적,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이야기가 듣는 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특별히 무서운 이야기가 아님을 사전에 밝히니 너무 기대감을 갖진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단 살을 붙이지 않은 어렸을 적 기억을 최대한 살린 제가 겪은 실화임을 약속드립니다. 그것은 헛것이나 착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만져볼 수 있었던 귀신이나 영혼 따위에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닌 분명히 실체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무섭다기보단 대체 그게 무엇이었을까 하는 강한 의문만이 제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뿐입니다. 저희 6 식구, 어머니, 아버지, 형, 저, 그리고 동생 둘이서 왜였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맛있는 집을 찾겠다던 아버지의 고집을 이기지 못해 하천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시간도 늦을 대로 늦어 아버지의 그 알다가도 모를 고집을 식당들이 알아줄 리가 만무했고, 결국 어머니의 만류에 겨우 어느 식당에서 그때 뭘 먹었는지는 기억이 전혀 나지도 않습니다. 겨우 그렇게 외식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샷다라고 하나요? 왜 그 갈고리 같은 걸로 내리고 올리고 하며 자물쇠로 한 번 더 잠그는 그거 있잖아요. PC센터를 운영하시는 아버지께선 도난을 대비해 항상 문단속을 잊지 않으셨고, 아버지가 취하시는 일이 있기라도 하면 어머니께 자물쇠를 맡겨놓으시곤 했습니다. 외식할 때마다 아버지께선 부비부비 하셨는데 오늘은 술을 드시진 않아 샤프신 같은 아버지 얼굴 부빌 일은 없겠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물쇠 열쇠를 찾느라 두 분이 옥신각신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얼른 자고 싶은데. 형은 막내 동생을 안아들고 하품하고 있었고, 셋째는 저보다 더 피곤했는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가게 겸 집의 문이 열릴 때까지 집 주변에서 나뭇가지를 주워 가로등 빛을 등지고 땅에 낙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땅이 모래만 있는 듯이 곱고 부드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땅에 낙서를 하다가 나뭇가지를 타고 무언가 물컹한 것을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2번인가 더 찔러보았더니 그것이 나뭇가지로 찔러 박았던 다리에서 흙을 털고 서서히 올라오더군요. 그것의 생김새는 많고 두꺼운 잔털 같은 것이 피부에 돋아 있었고, 형광등의 빛을 타고 보이는 그것의 피부는 물컹거리고 주름이 깊거나 얕게 자리 잡고 있었고, 색깔은 당시에 밤이었고 형광등 빛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이게 뱀이라고 하기엔 이빨도 없고 뭐 그렇다고 혀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비늘이나 동물의 가죽 같은 느낌도 아닐 뿐더러 아나콘다나 비단고렁이보다 몸의 둘레가 더 두꺼운 것은 지금에서야 비교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죽이라고 생각했던 그 피부는 나뭇가지로 찔렀을 때 상당히 탄력이 있으면서도 연질 같은 가죽이라는 감촉을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뱀이라는 생물에 대해서도 잘 몰랐기 때문에 뭔가 남자의 성기 같은 모습을 한 기다란 그것이 생각보다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찌르면 찌를수록 뒤로 물러나기 바쁘다는 듯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죠. 이윽고 그것을 찌르며 도달한 곳은 다름 아닌 저희 집 문턱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위협을 느낀 건지 뭔가 질린다는 건지 모를 자세로 나뭇가지를 피해가며 저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그렇게 놀다가 어느샌가 잠긴 집의 문이 열린지도 모르고 이제 들어가야지 하는 실랑이를 꺼내신 2분의 목소리에 저는 뭐가 그리 아쉬운지 그 정체 모를 그것을 콕 한번 찌르고는 조금 지켜보다가 집으로 들어갔죠. 유치원생 꼬맹이의 수준으로 그게 그냥 커다란 지렁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주 좋은 장난감이었던 동시에, 그리고 그것 또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가게 마루 밑으로 쏙 들어가 버리며 모습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외식 다음 날이 유치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날이었는데 심심해서 그것이 나타났던 형광등 쪽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형광등부터 집까지 제가 어제 했던 낙서들도 남아있나 하며 찾아가면서 집으로 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땅바닥에 했다고 생각했던 그런 낙서들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어제 낙서하던 나뭇가지는 그대로 있었는데 땅을 그어대던 나무 끝, 모래가 전혀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모래를 털기보단 나뭇가지를 내버리고 집에 들어가기 바빴을 겁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생각해도 별일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진 자리를 보았는데 구멍이라든지 파헤쳐진 흔적이나 구멍이 메꿔진 흔적은 전혀 없었고 날이 밝은 다음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그게 별로 기이하다는 느낌을 어려서 몰랐었지만 지금에야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먼저 땅바닥에 낙서를 했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애당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집 근처의 땅 일대가 시멘트로 덮여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나뭇가지 끝엔 상처 하나 없었고 낙서할 때 제가 낙서를 시도한 게 정말 시멘트 바닥이라면 그 시멘트 바닥이 그렇게 사막 모래처럼 부드러운 느낌이 들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저희 집 가게 마루 밑으로 모습을 감추었고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았다고 했었습니다만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게 겸 집은 사람이 밟고 다니는 그 바닥을 귀암석을 연마해서 바닥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렁이 같은 것이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종의 가설이 세워집니다. 그것은 저희 집 밑에 살고 있으며 그것이 밖에 돌아다니는 동안 아무리 딱딱한 지면도 부드럽게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귀암석이든 뭐든 단단함과는 상관이 없이 그것을 왜곡해서 통과하며 다니다가 저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저의 가설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가 귀신보다 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소리 들을까봐 아끼고 아껴두다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 글을 남겨보았습니다.